그 집은 늘 조용했다.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낼 필요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멈춰 있었다. 아침이면 여자는 창문을 열었다. 숲에서 불어오는 공기는 차가웠고 그 냄새는 늘 비슷했다. 남편은 이미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을 읽고 있었고 읽지 않고 있기도 했다. 그는 여자를 보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보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여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다가가지 않았다. 이 집에서 부부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시간에 살고 있지는 않았다. 남편은 전쟁 이후 몸의 절반을 잃었다고 말하곤 했다. 다리는 움직였지만 삶의 중심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늘 이성적이었고 차분했고 논리적이었다. 사랑에 대해서도 마치 철학처럼 말했으며 욕망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감정이라 설명했다. 여자는 그 설명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숨이 막혔다. 사랑을 이해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느껴지고 싶었다. 점심 무렵 여자는 숲 쪽으로 난 길을 걸었다. 집 뒤편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낮은 언덕. 그곳에는 나무 냄새가 진했고 흙은 늘 촉촉했다. 그날 처음 그 남자를 보았다. 멀리서 나무를 정리하고 있었다. 말이 없었고 동작은 느렸으며 불필요한 움직임이 없었다. 여자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았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을까? 며칠 뒤 또 마주쳤다. 이번에는 서로 더 가까운 거리였다. 남자는 모자를 벗어 인사했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뿐이었다. 말은 없었고 이름도 없었고 관계도 없었다. 그런데도 여자는 집으로 돌아와 이상하리만큼 숨이 편해졌다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남편은 말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다. 그냥 공기가 좋았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침대는 늘 차가웠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지만 서로의 체온을 찾지 않았다. 남편은 곧 잠들었고 여자는 눈을 감은 채 숲을 떠올렸다. 나무 사이 그 남자의 손, 흙 묻은 소매,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입술. 그것은 욕망이라기보다 기척에 가까웠다. 누군가 자신을 여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아주 미세한 감각. 여자는 그 감각이 이렇게 오랜만이라는 사실에 조용히 놀랐다. 다음 날 그는 있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여자는 이번엔 먼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그게 그들의 첫 대화였다. 그리고 그 말은 이후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숲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숲은 아침마다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안개가 짙은 날도 있었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조용히 쏟아지는 날도 있었다. 여자는 그 숲이 자신의 마음과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저 산책을 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남자는 항상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필요한 만큼만. 그것이 여자가 그에게서 느끼는 가장 큰 낯설미였다. 집에서는 늘 말이 많았다. 설명과 해석과 판단이 사랑을 대신했다. 하지만 이 남자는 묻지 않았고 해명하지 않았으며 가르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같은 공간에 같은 호흡으로 존재할 뿐이었다. 어느 날 비가 내렸다. 숲은 금세 어두워졌고 땅은 미끄러워졌다. 여자는 발을 헛디뎠고 순간 중심을 잃었다. 그때 남자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꽉 잡지도 느슨하지도 않게 필요한 만큼만. 여자는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놀라서가 아니라 깨어난 것처럼. 괜찮습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낮았고 단정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괜찮아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손은 곧 놓였다. 그런데도 그 온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여자는 팔에 남은 감각을 지워야 할지 기억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그날 이후 둘은 조금 더 자주 마주쳤다. 우연처럼 겹치는 시간,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여자는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말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상하게도 그에게는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는 느낌. 남자는 일을 하며 땀을 흘렸다. 여자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시선을 거두곤 했다. 바라보는 것과 들키는 것 사이에는 아주 얇은 선이 있었다. 그 선을 넘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은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친절했고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여자의 하루를 묻고 여자는 짧게 대답했다. 숲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건 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말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밤이 되면 여자는 잠들기 전 몸이 먼저 긴장하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마치 이미 무언가를 경험한 사람처럼 몸이 조심스러워졌다. 며칠 뒤 남자가 말했다. 혼자 다니기엔 이 숲이 생각보다 깊습니다. 여자는 그 말 속에 걱정인지 경계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부정이 아니었다. 그날 여자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남자와의 관계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안으로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소리 없이 천천히 마치 사슴이 풀숲을 지나갈 때처럼 숲의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여자는 먼저 알아챘다. 같은 길, 같은 나무, 같은 냄새. 그런데 걷는 자신의 호흡이 이전과 달랐다. 조금 더 느렸고 조금 더 깊었으며 괜히 주변을 의식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척을 느끼는 것처럼 남자는 그날따라 말이 없었다. 원래도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 침묵에는 다른 무게가 있었다. 여자는 괜히 나뭇잎을 밟으며 소리를 냈다. 침묵이 너무 또렷해지는 것이 갑자기 두려워졌다. 여긴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남자가 말했다. 설명처럼 들렸지만 그 말은 설명만은 아니었다. 여자는 그 의미를 굳이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이 관계가 말로 규정될 것 같았다. 둘은 숲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다. 그곳은 빛이 덜 닿았고 소리도 적었다. 여자는 자신이 왜 그를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답이 너무 분명할까봐. 잠시 비가 내렸다. 이번엔 가벼운 빗방울이었다. 남자는 나무 아래로 자연스럽게 이동했고 여자는 그 뒤를 따랐다. 둘 사이의 거리는 어느새 팔 하나 정도로 줄어 있었다. 여자는 그 거리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빗소리 사이로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었고 차분했다. 그 호흡이 자신의 호흡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자는 느꼈다. 그 순간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남자가 천천히 말했다. 불편하시면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 말은 선택을 주는 것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이미 선택된 상황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였다. 여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 말은 숲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남자는 더 다가오지 않았다. 그 대신 움직임을 멈췄다. 여자는 그 정지된 순간이 오히려 더 긴장된다는 걸 알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마치 곧 무언가가 일어날 것처럼 그녀는 자신의 손이 어디에 있는지
의식했다. 그의 손은 옆에 있었다. 닿지 않았고 닿을 수도 있었다. 그 사이의 공간은 아주 얇았지만 쉽게 넘을 수 없는 선처럼 느껴졌다. 여자는 그 선이 두려웠다.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 선을 영원히 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여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숨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고 방 안은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그 안정이 이제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다른 리듬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다. 다음 날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낯선 표정을 발견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기대와 경계가 섞인 얼굴. 그것은 사랑에 빠진 얼굴도 배신을 결심한 얼굴도 아니었다. 다만 깨어난 사람의 얼굴이었다. 숲에서 다시 그를 만났을 때 여자는 처음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남자는 잠시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눈빛 속에는 조급함도 욕심도 없었다. 그래서 더 위험했다. 그 순간 여자는 알았다. 이제 시간의 문제라는 걸, 무언가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손이 닿지 않았음에도 이미 많은 것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그날은 해가 빨리 졌다. 숲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둠이 내려앉는 속도는 유난히 빨랐다. 여자는 집을 나설 때부터 이 밤이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알고 있으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남자는 이미 숲에 와 있었다. 불을 피우지 않았고 등불도 없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서 있었다. 여자는 그를 보는 순간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밀려오는 걸 느꼈다. 어두워지면 길이 더 험해집니다. 그의 말은 여전히 단정했지만 이제는 돌아가라는 뜻으로 들리지 않았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알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미 선택이 들어 있었다. 숲은 낮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다. 소리는 줄었고 기척은 더 또렷해졌다. 여자는 자신의 발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이 없다는 걸 느꼈다. 그만큼 모든 감각이 열려 있었다. 둘은 작은 움막 앞에서 멈춰섰다. 비를 피하거나 도구를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 아무런 장식도 의미도 없는 곳. 그래서 더 적절해 보였다. 남자는 문 앞에서 멈췄다. 여자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은 경계처럼 들렸고 동시에 허락처럼도 들렸다. 여자는 그를 지나 한 걸음 더 들어갔다. 그 움직임이 대답이었다. 안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나무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낯설지 않은 공기를 만들고 있었다. 여자는 벽에 기대 섰고 남자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직 닿지는 않았다.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다. 기다림이 아니라 확인에 가까웠다. 남자가 천천히 물었다.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후회라는 단어가 너무 늦게 등장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잠시 후 그녀는 말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느껴버렸어요. 그 말은 솔직했고 돌아갈 길을 지우는 말이었다. 남자는 그제야 다가왔다. 아주 천천히, 마치 여자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속도를 재는 사람처럼 그의 손이 여자의 손등에 닿았다. 이번에는 놓지 않았다. 여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접촉은 불처럼 뜨겁지 않았지만 오래된 결핍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녀는 자신의 숨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의 숨도 같은 리듬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이것이 충동이 아니라는 걸 확신했다. 충동은 이렇게 조용하지 않다. 그날 밤 그들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존재가 무겁지 않았고 가볍지도 않았다. 그저
정확한 무게로 곁에 있었다. 여자는 자신이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숲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했다. 하지만 여자는 알았다. 이미 집안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일 거라는 걸. 사랑이 생겨서가 아니라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남편은 그날도 잠들어 있었다. 여자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불을 껐다. 죄책감보다 먼저 든 감정은 슬픔이었다. 그리고 그 슬픔은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다. 숲은 다음 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그 자리에 있었다. 나무는 서 있었고 길은 이어졌으며 바람은 늘 하던 방식으로 잎을 흔들었다. 여자만이 달라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뒤 그녀는 아무에게도 그 밤을 말하지 않았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이 그 밤을 훼손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설명되기보다는 남겨져야 할 것이었다. 남편은 변함없었다. 여전히 친절했고 여전히 안정적이었으며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묻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혹은 알고 싶지 않았을지도. 여자는 그의 침묵이 사랑인지 회피인지 이제는 구분하지 않았다. 숲에서 그 남자를 만났을 때 둘은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마주쳤다. 달라진 것은 서로의 눈빛뿐이었다. 조금 더 깊었고 조금 더 조심스러웠다. 그들은 그 밤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말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었다. 여자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남자 역시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관계는 깨지지 않았다. 약속이 없었기에 배신도 없었다. 시간은 그 관계를 더 뜨겁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정리해갔다. 가끔 손이 닿았고 가끔 눈이 오래 머물렀다. 그 이상은 없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느 날 여자는 숲길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에게 말했다. 이제 자주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남자는 그 말을 곧바로 이해했다. 그래서 붙잡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했다. 그동안 당신은 충분히 여기 있었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고 이별도 아니었다. 인정이었다. 그날 이후 여자는 숲에 오지 않았다. 대신 집 안에서 조금씩 자신의 공간을 바꾸기 시작했다. 창문을 열고 가구를 옮기고 말하지 않던 감정을 천천히 말로 만들었다. 남편과의 관계도 갑자기 변하지는 않았지만 조금 더 정직해졌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남자도 여전히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의 삶에서 물러나 있었다. 마치 잠시 겹쳤던 계절처럼. 여자는 가끔 그 밤을 떠올렸다. 후회는 없었다. 그 밤은 삶을 망치지도 구원하지도 않았다. 다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었다. 사슴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숲을 지나갈 때 발자국도 크게 남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흔적은 오래 남는다. 여자의 삶도 그랬다. 아무도 모르게 지나간 선택 하나가 그녀를 조용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었다.